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열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대표적인 발암 인자인 K라스 유전자 돌연 변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라스 대표적인 발암 인자인데 용어가 좀 낯섭니다. 먼저 K라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케이라스는 이 안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는 이제 세포의 성장, 증식과 관련한 신호 전달에 참여합니다. 이 케이라스가 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케이라스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이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면, 즉 무한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K라스가 어떤 암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걸까요? 케이라스는 뭐 폐암이나 대장암, 췌장암과 같은 이런 고형암의 주로 발병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케이라스 변이 같은 경우에 폐암은 40%, 대장암의 50%, 또 췌장암의 경우에는 9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제 전체 암으로 따지면은 이 전체 암에서 한 20% 정도가 이 케이라스 변이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암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면 뭐 그동안 K라스 변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라스 변이가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1964년도에 이제 처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그 이후부터 이 케이라스 변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이 케이라스 변이를 공략하는 이 연구 성과는 뭐 이렇게 뚜렷한 연구 성과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 이유는 케이라스 변이는 이 약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표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언드러거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케이라스 유전자 변이 자체는 약으로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이 케이라스 변이를 공략하는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K라스 변이가 언드러거블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이 케이라스는 이 세포의 성장과 관련한 신호를 이렇게 켰다 껐다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 케이라스가 정상일 때는 이 세포 성장 신호가 켜져 있는 활성 상태하고 이 세포 성장 신호를 끄는 비활성 상태를 이렇게 번갈아 합니다. 근데 이게 케이라스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 케이라스의 그 세포 성장 신호가 항상 켜져 있는 그런 활성 상태만 유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세포 성장 신호가 항상 켜져 있으니까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케이라스가 이렇게 활성 상태로 돼 있는 이 상태를 공략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게 케이라스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라스의 활성 상태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약물 공략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왜 어려운지가 그동안 이제 케이라스 변이 연구의 어떤 핵심이었을 텐데요. 네. 이 케이라스가 활성 상태가 되면은 이제 GTP라는 생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케이라스와 GTP가 결합을 차단할 수가 있다면은 케이라스 변이를 이제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이 케이라스와 GTP는 아주 강력하게 결합을 해서 이 둘 사이를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케이라스하고 GTP 사이가 틈이 없어서 우리가 약물로 공략을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제 현재까지도 케이라스 변이를 공략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상용된 그 K라스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라스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는 이제 최근에서야 두 종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네. 이제 이들 약의 원리는 이제 케이라스를 비활성 상태로 이제 붙잡아 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케이라스를 비활성 상태로 붙잡아 둬서 케이라스가 이제 활성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는 원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약은 비록 이제 FDA 승인을 받았지만은 이미 이제 변이가 일어난 우리의 그 주요 관심사인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활성 상태로만 돼 있는 그 케이라스를 공략할 수는 없다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취재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규명한 내용은 어떤 점인가요? 근데 국내 연구진은 그 동안에는 이제 케이라스 이제 활성 여부에 초점 맞춘 연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비활성이냐 활성이냐 이런 거 많았었는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국내 연구진은
이제 케이라스 자체가 분해되는 기전을 규명한 거예요. 이 핵심은 특정 복합체에 있는데요. 이 케이라스하고 이 특정 복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케이라스가 분해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케이라스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 존재가 해야 되는데 예. 이 케이라스하고 이 특정 복합체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 유비키틴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케이라스하고 이 특정 복합체의 결합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면 유비키틴의 활성을 유도할 수가 있고 네. 그 유비키틴이 케이라스를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구진이 규명한 그 케이라스의 분해 기전은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도 응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번 연구진의 어떤 그 핵심 의의라고 한다면은 네. 케이라스의 이제 활성에 상관없이 케이라스 자체를 분해할 수 있는 기전을 밝힌 거거든요. 네. 뭐 앞서 설명했듯이 케이라스의 이제 그 활성화된 상태를 공략한 치료제는 없잖아요. 예. 이 연구진의 연구는 그렇게 활성화된 이미 돌연변이가 일어난 케이라스도 분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항암 치료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연구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뭐 동물 실험이나 인체 임상 시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오늘 전체 암의 20%를 차지하는 대표 발암 인자 케이라스 변이에 대해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